컨주게이션 IN에 대한 one to 에디션과 one for 에디션에 대한 설명을 했죠. 부타 1,3 IN에 있어서 HBR을 우리가 첨가 반응시킬 때 그냥 한쪽이 열릴 경우에는 세컨더리 카르보카타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열려요. 그래서 H가 일로 들어가고 플러스고, 여기 BR이 들어가면 이것은 그냥 1, 2 에디션 되는 게 70% 정도 나오고, 근데 여기 만들어지는 요 카르보카타이온, 여기 보세요. 카르보카타이온이 여기만 가만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더라고. 참 아까 요새 알았는데 이게 그냥 뭐지 커서는 안 나타나더라고. 그걸 이게 커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자, 다시 요 부타 다이엔에서 요 열리면 이것이 이제 H가 잡아가는 거죠. H 플러스를 잡아가면 여기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것은 카르보카타이온이잖아요. 그 옆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들이 이것을 이동하면서 공명 구조를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을 세컨더리 알릴릭 카르보카타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보카타이온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화학 반응 동안에 충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일로 들어가면 1, 2 에디션, 일로 들어가면 1, 4 에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H가 일로 들어가고 BR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건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도 안 맞잖아요. 왜냐면 이건 프라이머리 카르보카타이온이에요.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쪽밖에 없어요.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양쪽에 다 있는데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 2 에디션 또는 1, 4 에디션이 만들어진다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부타 1,3 다이엔에 우리가 할로겐 원소를 우리가 첨가시키면은 이렇게 1, 2 에디션 나오는 것이 있고, 1, 2 에디션, 그 다음에 이렇게 1, 4 에디션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이거는. 그래서 1, 4 에디션 나온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컨더리 아렐리 카르보카타이온이 공면 구조에서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자, 지난 시간에 요거 한 거를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건 그걸 바꿔줘야 되겠더라고. 자, 이거 쓰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아릴성 카타온의 안정성,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안정성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안정성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공명이라는 얘기인데, 레조넌스 공명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된 거, 여기 플러스 되어 있죠. 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는 이중결합에 있는 파이결합에 있는 전자가 이리로 이동하면 이게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돼 가지고 딜로콜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딜로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요인이 되는 거, 안정성을 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피오비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BR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1, 4 그야말로 1, 4 에디션 되는 거고, 일로 들어가면 여기 1, 2 에디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릴성 카르보카타이온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기 물질이 화학 반응 중간에 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중간물로 만들어지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건이 그 분자 내에 존재하면 그건 안정화되는 거고, 그쪽으로 화학 반응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것을 흩뿌리는 거, 그것을 딜로콜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딜로콜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은 이게 공명 구조거든요. 공명에 의해서 그러한 전자들에 대한 전자가 많거나 적은 것들을 딜로콜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안정화되고 화학 반응은 그쪽으로 흐른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키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 공명 구조는 어떻게 그리는지 저번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 공명 구조 그리기 및 해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구조 사이의 차이는 단지 원자과 전자의 분포만이 다르다는 것이고, 공명구조는. 그래서 공명구조 자체의 원자들은 두 공명구조 사이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공명구조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어떤 결합 배양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전자의 분포가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잖아. 근데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의 전자 분포가 하나는 왼쪽에 있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이것만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공명구조. 그 공명구조 그릴 때 예를 들어서
가만 있어봐. 이걸 다음을 또 원작과 결합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공명구조 그릴 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구조 그리는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개별적인 공명구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적이다. 이건 제가 약간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관측이 어렵다. 실제 관측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관측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해보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반응이 나타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빠르게 그 생명력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기 어려울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명구조들은 파이전자 혹은 비결합성 전자들이 배치 많이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명구조를 그릴 때 자, 여기에 전자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전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몇 개 생깁니까? 5개가 생기잖아요. 5개가 생기면 안 돼. 이게 원자가 결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합수, 원자과 결합수는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공명구조 그릴 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뭔가 비어 있잖아요. 공명구조가 여기 굉장히 또 다른 공명구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려줄 텐데 한번 공명구조를 다 보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화합물이 서로 다른 공명구조는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동시키니까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두 개는 상당히 이 두 개는 공명구조인데 이 공명구조 중에서 A, B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안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안정하냐? 시간 5초. 1, 2, 3, 4, 5. 요게 안정하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세컨더리야. 세컨더리 카르보카타이온이고 요거는 뭐예요? 프라이머리 카르보카타이온.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카르보카타이온도 안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플러스의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의 알킬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여기 플러스졌다 주변에 전자가 많은 거잖아요. 주변에 전자가 많아야지만 이게 안정화되잖아요. 주변에 전자가 많은 것들이 한쪽밖에 없고 여기는 이 플러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변에 전자 많은 것들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컨더리가 안정한 거지.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서로 다른 공명구조는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보면 또 이거 첫 번째 이게 프라이머리 카르보카타이온, 세컨더리 카르보카타이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면 요거는 잠깐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시작하면 자, 다시 켜고 파란색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공명구조는 타당한 루이스 구조이어야 하고 일반적인 원자과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전자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CH3CO가 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원자과 법칙 안 맞잖아. 탄소는 원자과 결합수가 4개인데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게 떨어져서 5개가 되면 하나는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킬 수 있는 거는 파이 결합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세테이트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10 일렉트론스 카본 탄소 위에 10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공명 홍선체는 각각의 공명 구조보다 더 안정하다. 공명 혼성체는 각각의 공명 구조보다 더 안정하다. 그러니까 공명 구조로 서로 이렇게 컴플렉스 된 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얘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면서 그것도 넘어갔다 오니까 썼던 거 다 지워지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혼성체가 각각의 하나보다는 더 안정하다. 이게 당연한 얘기를 이게 이 두 개의 혼성체는 다시 아직도 이게 서툴어서 자, 이 두 개의 혼성체가 요 하나보다는 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벤젠 뭐 벤젠의 구조를 그리려면 빈 공간을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자 좋습니다. 여기다가 벤젠의 공명 구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공명 구조를 그릴 때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잘 보시고 그러고 나면 이중결합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전자가 일로 묻어갔으니까 전자가 일로 왔죠. 여기는 플러스를 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벌어지는 거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 떨어지고 이것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전자가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다시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이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 플러스고 여기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다시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떨어지면 갈 게 없잖아요. 그대로 갈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중결합. 그래서 만약에 공명 구조를 우리가 1, 2, 3, 4, 5 벤젠의 공명 구조 모두 그리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리셔야 됩니다. 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중에서 요거는 극성이 없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불안정해.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단 말이에요. 언스테이블. 기호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호도가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 보면 공명 구조를 그리면 벤젠의 공명 구조 딱 두 개만 그려놨어. 딱 두 개만 그려놨습니다. 딱 두 개만 그려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놨거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공명됐다라는 걸 표현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기화학 공부할 때 이건 좀 지행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알 줄 알아도 왜냐면 나중에 화학 반응이라 할 때 유기화학 반응은 전자를 공유하는 거, 전자가 많은 것과 전자가 없는 것의 반응이에요. 이게 딱 보면 전자가 없잖아. 그럼 전자 많은 거 뉴클레오 파일을 일로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여기도 공격할 수 있고 여기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어디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명 구조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치원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분별력이 없는데 여기만에 치원기가 하나 딱 붙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여기는 파라 위치고 여기는 메타 위치고 여기는 오르도 위치이기 때문에 치원기가 붙는 순간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카르보카타인이나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명 구조를 다 적을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더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따로 나오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인과 그들의 반응. 자, 알카인은 삼중결합이 있다고 했어요. 알카인은 탄소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라고 그랬고, 상중결합은 두 개의 sp 혼성화탄소 원자의 겹침으로 생성되며 한 개의 sp 시그마 결합과 두 개의 pp 파이 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이 나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일 결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은 SP이기 때문에 두 개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SP, 이것도 SP란 말이지.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v 오비탈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할까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파이 결합이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결합이 세 개가 있고, 이렇게 H가 있고 H가 있는데 요 중에 두 개는 파이 결합이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인 거예요. 요거는 SP에서 온 거고 요거는 P 오비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카인은 우리가 쓸 때 접미사 아인을 쓴다고 그랬어요. 삼중결합이 위치는 사슬의 번호로 표시되고 삼중결합이 낮은 번호가 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번호는 삼중결합에 가까운 사슬 끝에서부터 번호를 매겨 가능한 한 삼중결합이 낮은 숫자가 되도록 한다. 이 명명법 저번에 우리 한번 복습해 보세요. 가장 긴 사슬을 찾는다. 가장 긴 사슬을 찾는다. 그 다음에 작용기 번호가 낮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결합, 삼중결합 낮게 와야 되고 치환기 번호가 낮게 와야 되고 쓸 때는 알파베틱 오더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복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거 보면 하나 둘, 셋, 8개 번호를 적어줬잖아요. 8개 적어줬는데 여러분이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1로 붙이나? 1, 2, 3. 그럼 3이면 치환기가 3인데 치환기보다 작용기가 우선하는 건 이게 작용기잖아요. 작용기 우선하기 때문에 작용기 번호가 낮게 와야 돼. 1, 2, 3. 이게 맞는 거예요. 1로 붙이면 1, 2, 3, 4, 5가 되잖아요.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붙이는 거네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일 때 6메틸 8개니까 악트 3아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명령법 다시 한번 복습으로 나오는 거네요. 자,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이 같이 있을 경우는 이건 N9 나오네. N9 삼중결합이 같이 있는 N9이기 때문에 근데 번호가 이중결합이 가까우냐 삼중결합이 무조건 가까운 걸 하는데 이렇게 똑같을 경우 이쪽이면 이게 1이고 이 삼중결합을 중심으로 할 때 이게 1이고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할 때 이게 1이잖아요.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이 똑같은 번호로 할당돼서 경쟁할 때에는 뭘 선택한다? 이중결합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1번이에요. 1, 2, 3, 4. 근데 7개니까 heft 1n 그 다음에 6i n9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동등할 경우, 동등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1, 2, 3, 4, 5, 6, 7, 8, 9 이거는 이쪽은 두 번째잖아요. 요거 삼중결합은 왼쪽에서 첫 번째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을 때는 번호가 낮게 오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4메틸 9개니까 넌 그 다음에 7 and 1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면 됩니다. 저번 명명을 했던 것도 한번 다시 이제 복습해서 보여줬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의 반응 다 열고 하겠습니다. 알카인의 반응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알카인의 수소,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의 첨가. 저번에 알켄 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알켄 했을 때 공부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뭡니까? 10개니까 이거 하나 6개, 4개, 5개, 10개. 데카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데카인이잖아요. 이 데카인에다가 우리가 촉매에다가 수소를 불어 넣어주면 이게 다 들어가니까 완전히 환원돼가지고 데케인이 되고 데케인이고 린들러 카탈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좀 더 마일드한 촉매를 쓰면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 린들러 카탈리스트는 좀 마일드한 조건을 쓰면 한 번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뭐가 만들어져? 이게 그러니까 시스가 만들어진다. 시스가 만들어진다. 시스 디케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보통 알켄에서 우리가 수소와 첨가할 때 배웠잖아요. 그 촉매를 쓰면 촉매가 한쪽 면을 불락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면만 열려 있어서 한쪽 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다. 신 에디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에다가 이렇게 HX를 첨가를 할 경우 산을 첨가했을 경우를 보면 요거는 6개니까 원 헥사인입니다. 원 헥사인. 요것도 이거 옛날식으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이 옛날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헥스3 아인이 되겠습니다. 헥스3 아인. 굳이 하자면 이거 헥스1 아인. 옛날 이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 갑자기 옛날 이름이 왔는데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HBR 불러주면 HGL로 들어가고 BR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마르코프니코프 방향하고 유사합니다. 요것도 투 브로모, 이건 투 브로모, 다시 할게요. 이거 이름을 뜨시면 투 브로모 헥스 1 N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거 옛날 이름입니다. 다시 여기다 HB를 한 번 더 부르면 H가 들어가서 투투 다이브로모 헥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헥스3 아인 같은 것도 염산하고 암모늄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시키는데 이때는 CL이 H가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 하면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CH2, CH3 이걸 기본으로 하면 우리가 트란스로 볼 수 있는데 유사한 그룹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칸 인골드 프렐러그 룰에 따르면 나누죠. 하이어, 로워 여기가 하이어, 로워 하이어가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거 추산면이에요. 추산면 3 그 다음에 3 클로로 3 클로로 이거 다시 한번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Z하고 3 그 다음에 클로로 대문자로 쓸게요. 3 클로로 그 다음에 헥스 3N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이름입니다. 병영에서 쓰는데 자꾸 옛날 이름 쓰네.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나? 됐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넣고 그다음 알카인의 할로겐 원소의 첨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처음에는 부트완 아인을 갖다가 이 명명법 보지 마세요. 명명법 일단 여기는 명명법 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긴 맞게 되고 또 이게 좀 교과서가 이게 참 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떠온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교과서 잘못된 겁니다. 옛날 형태 썼다가 이게 병행해 쓰는데 자 BR에 들어가면 이 BR은 어떻게 들어가죠? 이것은 엔타이 에디션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요거는 트란스 관계인데 이거 나누면 칸인골드 프렐러그 룰을 따지면 요거는 하이어 여기 하이어니까 이 폼이에요. 이 폼이 나오고 다시 BR이 또 들어가면 BR 들어가서 1,1,2,2 테트라 브로모 부테인이 만들어지는 거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켄만 알으면 알카인은 계속 들어갔다가 알켄 됐지 알켄도 또 들어가니까 알케인까지 계속해서 반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카인의 H2O 첨가 펜트 1 아인의 물 그다음에 황산하고 그다음에 HCS4를 촉매로 해서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OH 1 들어가고 H 들어가니까 이렇게 에놀 형태가 돼. 에놀 형태는 우리가 토트모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 토트모라이제이션 여기 나오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토트모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토트모리즘이라죠. 토트모리즘입니다. 토트모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분자 내에서 수소 원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이성질체화 현상을 토트모리즘이라고 합니다. 토트모리즘이 일어나면 토트모리즘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토트모라고 하거든요. 이게 에놀 토트모인데 H가 1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 생기죠. 이렇게 케토폼이 돼요. 그러면 이건 케토 토트모, 에놀 토트모. 에놀과 케토는 케토폼이 더 안정합니다. 여기 화살표 많이 가 있잖아. 케토폼이 안정하기 때문에 에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케토폼을 돼가지고 펜타투온 나중에 멤버 배울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시키면 그 펜트2 아인에다가 우리가 H2SO4, HCSO4하고 반응을 시키면 요거는 펜타3온과 펜타2온 이게 펜타3온과 펜타2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중결합이 만들어진 게 이것도 세컨더리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세컨더리고 좀 더 치환된 거고 좀 덜 치환된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양쪽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펜타2온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알켄에서 우리가 마르코프니코프 룰 같은 거 공부한 것처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따지면 그런 식의 컴파운드 파이널 프로덕트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아세틸라이드 음이온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은 여기다 강력한 염기를 사용하면 다시 강력한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알카인에 강력한 염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마이너스 됩니다. 이것을 아세틸리드 아니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파일을 장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카인에다가 강력한 염기를 쓰면 그 뉴클레오파일이 돼가지고 뉴클레오파일이 필요한 화학 반응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의 존재, 요거 과연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사실은 이 C는 이거는 SP잖아. SP면 S가 50%, P가 50%예요. S의 캐릭터는 뭡니까? S는 뭐냐면 핵에 가깝게 둥글게 돼 있거든. 핵에 가깝게 둥글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핵에 가깝다. 핵은 뭐야? 플러스로 돼 있잖아. 이 핵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핵이 플러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핵에 있는 플러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세틸라이드 아니온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요건, 안정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이 알카리 삼중결합이 강한 염기를 쓰면 여기 아세틸리드 음이온이 뜨는데 이 가능성, 이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SP라는 겁니다. S 캐릭터가 50이 돼 있어서 핵에 가깝다. 핵에 가깝다는 얘기는 핵에는 양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양전하가 바로 음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염기를 쓰면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공격하면 여기 떨어지잖아요. 이건 치환 반응에서 만들어지니까 치환 반응에서 배울 거니까 여긴 요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후 다음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